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ETQ 엑셀 수업 없이 우리가 FAT 1급 시험 준비만을 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또는 40분 수업에 10분 휴식 이런 식으로 해서요. 가능한 중간중간 많이 쉬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오늘 원지윤 님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결석하신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명이 아직 들어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86페이지가 되겠고요. 네, 386페이지. 그러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86페이지. 네, 386페이지. 그리고 프로그램은 유형 상사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형 상사에 여러 가지 일반 거래 그리고 메인 매출 거래 다 입력을 통해서 우리가 실습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유형 상사의 결산을 통해서 결산의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또 실습을 해보겠는데요. 자, 수동 결산의 종류가 1번부터 8건, 8번까지 8가지 수동 결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다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동 결산이라는 것은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결산을 우리가 수동 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 결산이 뭐냐? 그러니까 자동 결산의 상대적인 것인데 자동 결산이라는 거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지 않고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그 메뉴에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분계를 하게 되는데 수동 결산이라 하는 것은 일반 전표에 수동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동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기간은 내년도 9월 달까지군요.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월할 계산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기간 경과분의 보험료가 얼마냐? 그걸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 경과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기서 9월 달까지라는 걸 기간을 체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 미경과분, 미경과분이 바로 9개월치가 되겠죠. 그러면 9개월분 우리 그 보험료를 어떻게 월할로 계산하느냐? 1년분 보험료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 보시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6, 9, 54를 12만 원, 12달러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 나옵니까? 45만 원 나오나요? 네. 그래서 45만 원을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경과분. 그래서 비용이 지불은 했는데 비용을 지급은 했는데 단기의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기간적으로 보면 차기의 비용이에요. 그 차기의 비용을 우리는 어떻게 결산때 회계 처리를 하느냐 하면은 단기의 비용 처리했던 보험료에서는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가 45만 원 취소. 비용 취소가 되고요. 차변은 이것을 우리가 선급한 비용이다 해가지고 자산 처리합니다. 선급 비용
당좌 자산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선급비용 4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용의 이연이라고 한단 말이죠. 비용의 이연이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러분 정리되시죠? 먼저 미경과분을 구한다. 그리고 나서 그 미경과분 비용을 대변해서 비용 취소시키고 단기의 비용에선 취소시킨다는 거고 차기로 가져가기 위해서 자산으로 이걸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비용 선급비용 4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전표 꺼내셔가지고요. 네, 차변의 선급비용 45만 원, 대변의 보험료 821번 4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네. 자, 홍정환님 오늘부터 집에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집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다 준비가 되신 거죠? 예. 홍정환 씨 어제 시험도 잘 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번.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자, 아까 1번에서는 미경과분을 얘기했어요. 근데 2번에서는 경과분이라고 했습니다. 경과분, 기간 경과분. 뭐냐? 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여러분 이자 수익일 리가 없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다.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이것을 장부에 미계상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부에 계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으니까 결산에 이걸 반영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비용으로 반영해라 이 말이에요. 기간이 지났으니까. 기간이 지나고 돈을 지불했다면 당연히 회계 처리가 일어났겠죠. 결산일 전에. 그런데 기간이 지났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에 아직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현금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이자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지난 부분은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결산 때 비용 발생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계가 되느냐? 비용 발생 차변이죠. 차변의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은 이거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입니다. 가끔 대변을 미지급 금 이렇게 개정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미지급 금이라 하는 것은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회식을 하고 내년에 주기로 했다.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그런 것은 미지급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간이 지나면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에요. 이러한 이자 비용이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미지급금하고 구분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은 우리가 확정된 채무라고 본다면 미지급 비용은 사실상 우리가 결산 분계할 때만 쓰는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지급금 하면은 뭔가 외상한 거예요. 근데 이건 외상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결산에 이것을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이 부채입니다. 부채. 똑같은 부채예요. 그러나 개정 과목은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지급 비용 아까 또는 그 선급 비용 이런 개정 과목의 그 특징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미지급금 하면 틀려요. 대변 미지급금 하면 틀립니다. 미지급 비용 30만 원, 부채 증가. 그래서 차변은 비용 발생, 대변은 부채 증가입니다. 자, 입력합니다. 차변 이자 비용 900번대죠. 30만 원. 대변 미지급 비용 262번 30만 원. 이렇게 하신다. 자, 세 번째 수동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 적금, 적금이 뭔지 아시죠? 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것도 기간 경과분 이자네요. 기간 경과분 이자. 자, 아까 2번에서는 기간 경과분 이자인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 근데 이번에는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죠. 이거는 이자 수익. 이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적금에 대한 것이니까 이자 수익입니다. 이것을 계상하다. 계상하다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령 12월 1일 날 적금에 정기 적금을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월 1,000만 원짜리 적금을 구입을 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12월 1일 날 1,000만 원을 적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한 달 지난 부분에 대한 이자를 계상한다 이 말이에요. 발생주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자 수익 발생은 어디예요?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25,000원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차변은 미수. 그래서 우리가 미수 수익이라고 해요. 미수금하고 성격이 어때요? 미수금과 미수수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좌자산에서 공부했었죠. 네. 그런데 이건 미수금은 아닙니다. 미수수익. 미수금 하면 틀려요. 25,000원. 그래서 미수수익 이것은 자산 증가 되겠고 자산 증가이고요. 대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입니다. 수익 발생.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입력할까요? 자, 3번 차변의 미수수익 25,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왜 이자 수익이 대변에 가는지 아시죠?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익의 발생이다 한단 말이죠. 수익의 발생이다. 자,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대여금. 자, 대여금은 뭡니까? 자산이죠. 빌려준 돈입니다. 거래처에 자금이 어려운 거래처에다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왜 빌려줬을까요? 이자 소득을 얻으려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에서 선수분 이자가 5만 원이 있답니다. 이것은 뭐냐? 내년도 차기 것까지 이자를 금년에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자를 3개월이나 6개월치를 한꺼번에 선수금으로 받다 보면은 결산 때 이와 같이 이자 수익이 선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기 수익이 아니란 말이죠. 단기의 수익. 기간상으로 보면 단기 수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기로 이연시켜야 됩니다. 차기로. 그래서 단기의 수익에서는 취소를 시킵니다.
이 이자는 이자 수익이죠. 대여금이 뭐예요? 빌려준 돈이니까. 그래서 수익을 취소시키려면 차변에 와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 5만 원. 대변은 우리가 이걸 부채로 인식합니다. 선수 수익이라고 해요. 선수 수익 5만 원. 그래서 차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 취소. 대변의 선수 수익은 부채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익의 이연이라고 부르죠. 4번과 같은 이런 결산 수정 분계를 우리가 수익의 이연 분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익의 이연이다. 단기의 수익을 받았지만 차기분은 차기로 이연시키고자 회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의 이연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의 이자 수익 5만 원, 대변의 선수 수익 5만 원.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결산 수정 분계에 4가지를 해봤어요. 요 4가지. 지금 분계가 줄수로는 지금 6줄로 보입니다. 이렇게 4가지. 이 4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아유, 줄이 반드시 안 거죠. 이렇게 4가지죠.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 딱 4가지 사례입니다. 4가지 사례. 그러면 여기서 수익의 이연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수익의 이연. 자, 수익의 이연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어디 수익이 뭐가 있지? 여기 이자 수익이 있구나. 이연은 선자 돌림이에요. 이연은 선자 돌림. 그러면 수익 중에서 선자 돌림인 걸 찾는 겁니다. 아, 이거 수익의 이연이구나. 요거 4번. 4번이 수익의 이연이에요. 요게. 어떻게 쓸까요? 네. 요게 수익의 이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익의 발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수익의 발생은요. 이 개정 과목 이름이 미자 돌림이에요. 미자 돌림. 그렇지만 수익이어야 됩니다. 상대편 개정 과목이.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네요. 요거 3번 세 번째 했던 거. 네, 미수 수익 나오고 이자 수익 나오죠. 예, 수익이 발생됐죠. 이자 수익 대변에서 수익 발생했고 차변에 미수 수익 미자 돌림의 개정 과목이 사용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수익의 발생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왜 이런 걸 지금 굳이 따지느냐? 이론 문제에서는 수익의 발생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 또는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을 가끔 물어본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그 실기 문제는 이렇게 분계만 할 줄 알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 문제에서는 뭐 수익의 이연 또는 수익의 발생 또는 비용의 이연, 네, 비용의 이연 또 비용의 발생 이런 걸 찾아내는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용의 이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용의 이연 역시 선자 돌림이에요. 자, 비용 중에서 선자 들어간 거 여기 있네. 비용이 이연됐기 때문에
비용을 발생은 차변이지만 대변에서 비용을 취소시켰습니다. 맨 처음에 입력했던 분께 보시면 대변의 보험료 비용 취소, 차변의 선자 돌림인 선급 비용을 이용했죠. 이게 비용의 이연이에요. 처음에 분개한 게. 그럼 이번에는 비용의 발생. 자, 미자 돌림이면서 비용인 거. 두 번째 있죠.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 발생했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 상대 계정 과목이 미자 돌림이죠. 미지급 비용. 네. 이것을 우리는 비용의 발생이라고 한다. 자,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 네. 이 결산 수정 분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FAT 1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FAT 1급에서 어려운 문제의 이론이 나온다든가 재무회계 쪽에서 네. 그리고 분계 문제에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되게 다 간단합니다. 네. 그런데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 회계 공부를 막 시작한 네. FAT 2급이나 FAT 1급 단계의 시험을 처음 치르는 분들에게는 이 고비가 상당히 어려운 고비입니다. 네. 이 분계를 완전히 소화시키는 거. 네. 여러분이 소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꾸 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넣고 또 씹고 또 씹고. 바로 이거죠. 공부가 뭐예요?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면 소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강의를 자꾸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듣는 거 말이죠.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꼭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혼자 연습하실 때 386페이지와 7페이지에 거쳐 있는 1, 2, 3, 4번을 가지고 또 해보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 달라집니다. 5번부터는 어떤 내용인가요? 소모품 구입 시. 이 5번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1, 2, 3, 4번하고. 자, 소모품 구입할 때 전액 소모품 B로 비용 처리를 했다. 그리고 결산 시에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2021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이 10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사용한 소모품 10만 원을 자산 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소모품을 비용 처리할 때는 소모품 B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이랬습니다. 소모품 B. 그런데 구입할 때 전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전부 비용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결산 때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10만 원이 아직 미사용되어서 이것을 자산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 계정 과목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B의 자산은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자산 증가, 차변의 소모품 10만 원. 대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용 처리했던 거에서 취소시켜야 되죠. 우리가 그 아까 보험료 미경과분을 취소시킬 때 대변에 보험료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변에 소모품 B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10만 원, 대변의 소모품 B 10만 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입력합니다. 5번 다섯 번째 거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172번 10만 원. 대변의 소모품 B 830번 10만 원. 비용 취소. 네. 비용 계정 과목을 대변에 기록하는 것은 비용 취소입니다. 네. 비용을 취소하는 거다. 자, 다음에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6번째.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3만 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가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현금 과부족 잔액이 표시되면 안 됩니다. 현금 과부족은 결산서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이 안 밝혀지면은 과다액은 자비익으로, 과소액은 잡손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자비익은 수익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자비익 3만 원, 차변은 지금 현금 과부족 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이 현금 과부족이 됩니다. 차변이 현금 과부족 3만 원. 네, 아시겠죠? 과다액은 자비익 처리합니다. 수익 발생 대변이니까 대변의 자비익, 차변이 현금 과부족. 자, 입력하겠습니다. 6번 차변의 현금 과부족. 141번 3만 원 대변 대변에 자비익이라고 그랬죠? 네. 네. 자비익 3만 원 이렇게 하십니다. 네. 자, 7번째 문제 볼까요? 네. 수동분계 7번째 문제. 장기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리은행 장기 차입금은 3천만 원인데 17년도에 차입을 했고요. 2022년이면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 6월 말일에 일시상환 예정이면은 2021년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보면 6개월 후에 갚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장기 차입금을 하고 비유동 부채로 표시하면은 잘못된 표시죠. 이것을 우리는 유동성 대체 분계가 필요한 분계다 이거예요. 필요한 거. 자, 우리은행 것은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야 됩니다. 다음 경기은행 장기 차입금 5천만 원. 19년도에 차입을 했고 비고를 보니까 내후년이네요. 2023년이면 내후년 6월 30일에 일시상환 예정입니다. 그러면 1년 6개월이 남았죠. 그러면 아직도 2021년 결산일 시점에서 보면 1년 6개월 남은 것은 비유동 부채인 장기 차입금으로 표시해도 상관없는 거죠. 표시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동성 대체 분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예, 해당이 안 돼. 그래서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 다음과 같은 것을 모두 다 유동성 대체 분계하시면 안 되고 여기 추가적인 설명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은행 장기 차입금만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되느냐? 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없어져야 되죠.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 거래처 꼭 코드 걸어주시고 금액은 똑같아요. 3천만 원.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 감소. 이게 부채 감소예요. 부채 감소. 부채 감소. 대변은 뭐냐? 개념 과목이 좀 어렵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이거 부채 증가. 이거 부채 증가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동 부채예요. 그래서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대체시키는 거죠. 이것도 우리은행 똑같고요.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대체시키는 과정이 한번 필요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이번 결산 때다 이거예요. 이 우리은행 것이.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 분계라고 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같은 날 차변의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 293번 장기 차입금 거래처 코드 우리은행 3천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으로 검색해 보세요. 264번 거래처 코드 똑같이 써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회사명 A 회사, B 회사가 있고요. 회사명, 네, 주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면 장부 금액은 한 주당 1,200원인데 A 회사께 기말에 종가를 확인해 보니까 1,000원으로 하락을 했네요. 한 주당 마이너스 200원이죠. 그러면 1,000주니까 곱하기 1,000 하면 돼요. 20만 원. 자, B 회사 거도 1,000주 6,000원이 장부상 단가인데 단위당이라는 건 단가가 6,000원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도 떨어졌네요. 한 주당 500원씩 떨어졌어요. 곱하기 1,000주 하면 50만 원. 네. 그러면 70만 원이 어떻게 됐어요? 자산이 감소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70만 원을 손실로 기록하게 돼요.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는 평가 손실 또는 평가 이익,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만은 매도 가능 증권은 뭘로 처리해요? 예, 그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비용,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은 자본에 해당이 되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이거는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자, 자산 감소 비용 발생 어떻게 정리해요? 비용 발생은 차변. 계정 과목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 네네네. 평가 손실. 네. 이게 차변에 70만 원 오는 거고 대변은 자산 감소니까 계정 과목이 그냥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70만 원은 자산 감소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거는 비용 발생인 것입니다. 자, 입력합니다. 8번째 분계 입력합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으로 단기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평가손이라고 있네요. 937입니다. 937번. 자, 쭉쭉쭉쭉쭉 가셔가지고 70만 원 입력하시고요. 대변은 단기 매매증권 107번이죠. 네, 자산 감소 7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네, 지금 우리가 유형상사의 수동결산 문제 8개를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FAT 1급의 수동결산 문제는요.
이 8가지 중에 한 개가 나옵니다. 네. FAT 1급 수동결산 문제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그 한 문제는 이 8개 중에 한 문제를 내고 있어요. 4점. 네, 4점. 점수는 4점. 8가지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 결산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자동 결산은 좀 쉬었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동 결산 마쳤으니까요. 지금이 10시 10분. 그렇죠? 그래서 10분간 쉬어서 10시 20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